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나, 장애인 문화향유 실태 낮아 법 제도 개선돼야 배려풀이 영화 인식은 좋아졌지만 환경은 제한적. 한국장총 2022 실태조사. 둘, 인천시 자치법규 정책 장애차별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 인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가칭 장애인 자치행정 정책 형성 과정 참여 촉진 조례 제정 추진. 셋, 인천시 취약계층 청년 100명 외국대학 단기 연수기회. 6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넷, 시청각장애인 자립지원 체험홈 헬런켈러홈 개소. 헬런켈러센터 국내 최초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 다섯, 인천장애인 채용 박람회 30일 시청에서 열려 36개 기업 참여, 현장 면접도 실시. 여섯, 2024 서울국제시각장애 예술인 음악 콩쿠르 참가자 모집.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진행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주 여가 활동으로 휴식을 57.8% 하면서 보낸다고 응답했고, 반면 문화예술 관람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은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낮은 문화향유 실태의 원인으로 보고 장애인의 영화로운 영화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42호를 발간. 영화 관람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현실과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시각장애 당사자는 배려풀이 영화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극장에 가보면 영화의 상영은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쉽지 않다며 단순히 영화 자체의 장벽만 낮춰준다기보다 혼자 티켓 발권하기, 상영관까지 무리 없이 찾아가기 등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성 개선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2021년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전략을 발표, 정부 제공 서비스 중심의 장애인을 고려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연방통신법 규정에 따라 140여 개가 넘는 극장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구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단순히 관람석의 법적 기준 확대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조 변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콘텐츠 관리 차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훈구 소속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자치법규 속 장애인 차별적 용어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4월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앞서 지난 2021년 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후속입니다. 당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치법규 개정 여부를 살핍니다. 연구기간은 4월부터 10월이며 전지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범위는
인천시 자치법규와 대표적인 인천시 장애인 정책입니다. 4월 현재 인천시 자치법규는 1115개로 2021년 연구 당시 963개에서 150여 개 증가했습니다. 신설 자치법규는 장애 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인천시 장애인 정책은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연구는 3가지 점검 기준을 적용해 자치법규와 정책상에 장애 차별적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치법규의 장애를 자격박탈, 활동 불가 사유로 포함하는지입니다. 다음은 장애를 열등의 상징, 보호의 대상, 비정상이나 극복의 대상 등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차별적 표현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합리적 편의 미제공, 광고상의 차별, 장애 관련자 및 보조견과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등의 차별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치법규 내 어휘 문구를 검토합니다. 연구진은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결과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천시 의회 의원, 군구 의원과 관담회도 준비합니다.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시 방영해 줄 것을 독려하고 가칭, 장애인 자치행정 정책 형성 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보. 인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외국 대학의 국내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단기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6월 인천 글로벌 캠퍼스 IGC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6억 원을 들여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년 중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100명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IGC 입주 외국대학에서 7월부터 8월 연수에 참여하게 되고 20명 이내 성적 우수자는 미국 본교에서 일주일가량 해외 연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는 앞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월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GC는 정부와 인천시가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룬 국내 첫 교육 모델입니다. 이곳에는 2012년 한국 뉴욕 주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 조지 메이슨대, 벨기에 켄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2017년 뉴욕 패션 기술대, FIT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 연수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런켈런 센터가 서울시 동대문구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험홈인 헬런켈러 홈 문을 열고 4월 19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인 헬런켈러 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청각 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입소한 시청각 장애인들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체험하며 자립생활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주 공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공간마다 몰딩을 다르게 해 촉감으로 각각의 공간을 구별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시설 내 모든 물품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관벨을 누르면 입소자의 손목 시계로 진동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사람이 방문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의사소통 훈련, 점자 교육,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법 교육, 보행 훈련, 일상생활 훈련, 빨래, 청소 등 지역사회 적응 훈련, 은행 업무 보기 등이 있습니다. 센터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성취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헬런 켈러 홈에 입소하고자 하는 시청각 장애인은 미랄복지재단 헬런 켈러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70-8708-9917번, 070-8708-9917번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며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각 장애인이면 누구나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런 켈러 센터는 상담 및 사례회의를 통해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소일로부터 최대 14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헬런 켈러 홈은 치료를 위해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지방 거주 시청각 장애 아동과 보호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소 기간과 연장 규정은 동일합니다. 센터는 현존하는 시청각 장애인 유관기관들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점에 차관,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권 등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방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장애인 채용 박람회 이하 채용 박람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인천시의 상설 채용 박람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들과 기업을 연결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 중 당일 현장 참여가 어려운 6개 기업체는 간접 채용 형태로 참여합니다. 현장 채용관에서는 구직자의 장애 유형별, 직종별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부대 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이력서 컨설팅, 장애인 직업훈련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구직자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종료 후에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취업 상담 및 연계 등 사업 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사 및 참여 기업 정보는 인천 상설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인천상설채용박람회.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를 사전 등록하면 행사 당일 별도의 이력서 작성 없이 기업 부스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 이력서, 자격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장애인과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직업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경제정책과 전화 032-440-4274번, 장애인 복지과 032-440-294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 공연예술단은 청각중심의 창작, 예술인 간의 문화 교류 향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국제시각장애 예술인 음악 콩쿠르를 오늘 6월 개최하기에 앞서 콩쿠르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국제시각장애 예술인 음악 콩쿠르는 SIMB 페스티벌 아트마켓의 행사 중 하나로 국내외를 포함 전 세계 재능 있는 시각장애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세계의 다양한 시각장애 예술인들에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더 넓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콩쿠르는
예선과 본선 심사로 나뉘며 예선 참가 신청은 오늘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구글 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예선은 모든 부문 온라인 비디오 심사로 진행되고 본선 진출 발표는 5월 3일 홈페이지 안내 및 접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출연료와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 국내외 유수 교수진과 함께하는 멘토링 클래스 참여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시각장애 음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 참가는 불가합니다. 참가 부분은 피아노,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성악, 민속악기, 국악기 등을 포함한 전통악기 등입니다. 콩쿠르에서는 모든 부문 온라인 심사로 진행됩니다. 오늘 6월 6일 본선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입상자 콘서트는 같은 달 8일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기타 안내사항은 한국장애인 공연예술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